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어제 시당사에서 신임 울산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올해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3선의 이채익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1인 단독 후보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 없이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됐는데요. 역시 시당위원장 당선 소감 일성은 전석 석권 총선 압승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운영위원회 현장에 전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첫 운영위원회가 열린 국민의힘 울산시당 당사입니다. 1년여간 시당을 이끌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자리입니다. 권명호 의원과 이채익 의원, 그리고 김득겸 시장, 김기한 의회의장, 국민의힘 소속의 5개 구군단체장 등 사실상 울산을 이끄는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채익 의원이 단독 입후보안 때문에 긴장감 대신 시종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안건 역시 만장일치 박수로 의결됐습니다. 공식 시당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주에 있을 최고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공식화되지만 시당의 의결 절차가 끝남에 따라 사실상 향후 1년여간 국힘의 울산시당을 이끌게 됩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제22대 총선을 사실상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본인의 총선 출마까지 결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종 부드러웠던 분위기는 이내 10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온 총선에 대한 무게감에 휩싸입니다. 여러 때 시당위원장보다는 가장 절발하고 또 아마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시기에 시당위원장님을 이채익 의원님께서 맡으신 것 같아요. 정말 경무과 경륜 3선이잖아요. 아마 위원장 맡으면서 6개, 5번 할 것 같습니다. 신임 시당위원장의 각오는 비장합니다. 저는 간절함과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 22대 총선에 울산 6석 전성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특히 자신이 이끌고 갈 1년여간의 임기 동안 펼쳐나갈 각오를 담은 8개 항의 쇄신 전략을 밝혔습니다. 당원을 늘리고 청년층의 지지세 확대에 주력하며 울산시와의 당정회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 워크숍 개최와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적 회의 엄단, 현장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 인구 유출 억제와 저출생 대책위 구성, 울산경제 살리기 특위 구성 추진 각오도 밝혔습니다. 한편 이채익 시당위원장은 울산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울산시당의 정치적 색깔을 담은 선전전 홍보전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순걸 울주군수가 1호 공약인 남북권 군립병원 건립과 영남울프스 케이블카 사업에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이 군수는 어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16개 공약 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언양읍성 복합문화거리와 해양관광 레저단지 조성 등 남은 공약들도 차례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권 군립병원은 2025년 개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 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 사업도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고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됐습니다. 점검 결과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가 2건,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미표시 8건, 국내산 미표시 5건, 단순 표시 방법 위반 등 현장 계도 59건 등 총 74건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거짓 표시 2건의 경우 업주를 입건 송치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 13건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7일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주민 서명운동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김 의장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라고 적힌 홍보 팻말을 들고 인증사진을 촬영한 뒤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지난 6월 말 기준 78만 9천여 명의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전국 원전동맹 회원도시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과 방사능 사고 예방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이윤철 울산 상공회의 소회장, 정석관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지부 회장을 지명했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2차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2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입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6천만 원 한도로 1.2%에서 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울산시가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12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울산 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이 추진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을 3년마다 전수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채용 등 인사비리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감사 기능이 없어 여러 사고들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인사비리를 방지하고 인사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오연천 촌장이 지난 7일 남구 3호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완료함으로써 주민등록법상 울산시민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오 총장이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울산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전입을 통해 40년 동안 유지해왔던 서울 여의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울산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전입신고를 완료한 오 총장은 울산대 교수들에게도 울산 주민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덕산그룹 창업주이자 국내 벤처 1세대 사업가인 이준호 회장이 어제 북구 연암동 소재 덕산그룹 본사에서 유니스트 권순용 산학협력단장과 울산대학교 이재신 산학협력 부총장, 울산과학대학교 이남우 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대학교에 자서전 이정표 없는 길을 가다 500건을 기증했습니다. 이준호 회장은 울산 지역 인재 육성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21년 유니스트에 사재 300억 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해 캠퍼스 내 학생 창업 공간인 챌린지 융합관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어제 북구 중산동, 이화 일반산단 등 주요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시설물 점검 활동을 벌였습니다. 울산경자청은 북구 중산동의 이화 일반산단과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현장, HTB 일반산단 등 세 곳에 대한 점검을 갖고 우수기 재해 예방을 위한 절토 사면과 옹벽, 우수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조영신 청장은 우수기의 상시적인 점검과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산업재해 없이 안전하게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링크로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빼내는 범죄인 스미싱 문자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스미싱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해 수백 명에게 또다시 스미싱 문자를 보내면서 2차 피해를 유도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박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지난 7일 근무 중에 이상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장난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십 통 넘게 받은 겁니다. 알고 보니 한 달 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청첩장 문자가 문제였습니다. 청첩장 확인을 위해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른 A씨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된 겁니다. 일명 스미싱 문자인데 스미싱 공격자는 악성 앱을 이용해 A씨의 휴대전화로 같은 청첩장을 수백 명에게 보냈습니다. 청첩장을 받은 2차 피해자들은 A씨의 전화번호를 스팸 번호로 신고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내 전화번호가 스팸 전화로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 통화 중지가 내려졌거든요. 며칠 동안 고생을 했어요. 다행히 A씨는 빠른 대처로 금융 피해까진 이어지지 않았지만 보통 스미싱 공격자들은 비대면 금융 서비스 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돈을 챙깁니다. 올해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울산 지역 스미싱 피해 건수는 14건. 지난해 상반기 6건에서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문가는 무엇보다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온 링크를 누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휴대전화의 민감 정보를 저장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핸드폰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유전면허증 같은 민감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면 더 공격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핸드폰 내 그런 민감 정보는 보여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택배 문자에서 우회전 단속 문자, 청첩장까지 갈수록 교묘해지는 스미싱 문자. 범죄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관계기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경찰이 석 달간 대표적 서민 생활침해 범죄인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을 1,300명 가까이 붙잡았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강절도 사범 604명을 검거하고 생활 주변 폭력 사범도 695명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중 강절도 사범 49명과 폭력 사범 19명을 구속하고 7억 원 상당의 피해품을 회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들 가운데는 지난 4월 전국 횟집을 대상으로 식중독에 걸렸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30대 남성과 지난 3월 울산 문화예술회관 출연자 대기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6년간 회사 돈 11억 원을 빼돌린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동구의 한 회사에서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6년간 355차례에 걸쳐 회사 돈 11억 7,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능형 공장 보급 확산 사업 성과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능형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지역 내 35개 기업을 선정하고 국비와 시비 등 41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이미 구축된 기업에 대한 점검으로 애로사항을 발굴한 후 해소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일컫는 소부장 산업의 울산 지역 비중이 전국의 9.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연구원 울산경제동향 분석센터는 어제 월간 울산경제 6월호를 통해 울산 지역 소부장 산업의 생산액은 96조 원으로 전국의 9.4% 비중이며 부가가치액은 22조 원으로 생산 규모 비중보다 적은 5.8%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울산의 소부장 산업 생산은 전국 4위, 부가가치는 7위에 달했습니다. 울산시는 30년 이상 울산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해오며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를 튼튼히 떠받쳐온 우수기업을 2023년 모범 장수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모범 장수기업 육성 사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 경제 발전의 모범이 되는 장수기업을 격려하고 존경받는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모범 장수기업 인증서와 현판 교부,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우대 지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 19건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어제 공사 4옥에서 윤리경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청렴과 윤리경영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울산항 청렴 아카데미 운영 등 15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청렴과 윤리경영 추진계획 등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어제 시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울산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고교 오픈스쿨 직업교육 2차 과정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울산 공공기관 담당자와 직업개교 2학년 학생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고교 오픈스쿨 직업교육은 울산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우수한 기술 비결과 취업 전략 등을 제공받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울산교육청은 지역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해마다 단독형 2개, 연계형 2개 과정의 고교 오픈스쿨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간 6회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연계형 1차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